자, 오늘은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우리가 저번 시간에요, 상태와 그 다음에 분자 배열, 그래서 6가지 꼭 기억해 두시라 그랬어요. 그 6가지를 다 외우시기 힘들면 어떻게 외우셔도 되더라? 분자 사이 입력만 고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 기체가 제일 약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기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단 주의하실 게 누구? 물 있죠? 물은 특이하게 부피가 언제일 때가 더 크다 그랬어요.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더 크다 그랬죠?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가열, 냉각에 의한 분자 배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요거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랑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자,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다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다음에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승화가 있다 그랬죠. 다음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는 뭐 있다 그랬어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 다음에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분자별이 어떻게 변하느냐인데, 사실 이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6개 외우더라 했던 것만 외워두시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가열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자, 어떤 물질을 가열하게 되면요, 우선은 분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져요. 열을 받으니까. 자,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자가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도 멀어지죠. 자, 다음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커져요.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커지겠죠? 대신에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힘, 즉 분자 사이 인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약해져요. 다음, 가열해주는 거니까, 열을 주는 거니까, 그럼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열 에너지의 양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 외워두고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를 외워두시면 앞에 6개를 외웠다 그러면 그냥 찾아가시면 되는 건데 책에 나와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 뭐뭐 있다 그랬어요? 응고, 액화, 승화. 그래서 응고가 일어나거나 액화가 일어나거나 승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냉각시키는 거니까 우선은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냉각시키니까 느려져요. 대신에 자, 분자 운동이 느려지니까요,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까워져요. 분자가 느리게 움직이니까. 자,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자 사이 거리가 좁아져요. 그럼 부피도 줄어들게 되죠. 대신에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요, 분자끼리 잡아 당기는 힘, 즉 분자 사이 인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지겠죠. 그 다음, 냉각시키는 거예요. 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의 양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줄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가열하면요, 분자 운동이나 분자 사이 거리, 부피, 열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누구만?
분자사이 인력만 줄어들죠. 그 다음 냉각시키면요, 분자운동 느려지고요, 분자사이 거리 가까워지고요, 부피도 감소하고요, 열에너지 감소하는데 분자사이 인력만 늘어나죠. 그러니까 분자사이 인력만 고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기체가 제일 크거나 많거나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부피, 성질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상태 변화와 부피 봅시다. 자, 근데요, 일반적으로 부피는 언제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기체일 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액체일 때, 그 다음이 고체일 때가 제일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태가 변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피도 변해요. 자,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아, 상태가 변하면 어떻게 되더라? 부피도 변하더라.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 뭐뭐뭐 있다 그랬어요. 융해, 기화, 그 다음에 승화는 승화인데 어떤 승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 융해는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부피 늘어나죠. 기화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부피 또 늘어나죠. 그 다음 승화는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거예요. 부피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래서 이때는 부피가 늘어나는데 이때는 부피가 늘어나는데 요 증가하는 정도가 언제가 제일 많이 부피가 증가하냐면요, 승화가 일어날 때, 즉 고체였던 애가 바로 기체가 될 때. 왜냐면 제일 작았던 애가 제일 커지니까요. 그 다음은 이제 기화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이제 융해가 일어날 때가 부피가 제일 조금 늘어나요. 자, 다음 두 번째 냉각해야지 일어나는 상태 변화 뭐뭐뭐 있다 그랬어요. 음고, 그 다음에 액화, 그 다음에 승화는 승화인데 어떤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요, 줄어요. 자,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때 부피가 줄어드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요, 어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가 제일 부피가 많이 줄어들냐면요, 승화가 일어날 때가 부피가 제일 많이 줄어들겠죠. 기체였던 애가 바로 고체가 되니까. 그 다음이 이제 액화가 일어날 때, 그 다음이 음고가 일어날 때가 제일 조금 감소해요. 그래서 이때 주의하실 건 누구예요? 물은 특이하다 그랬죠. 언제가 부피가 더 크다 그랬어요. 액체일 때가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부피가 더 크다 그랬죠. 자, 다음 두 번째 상태 변화와 질량 봅시다. 자, 상태가 변할 때요, 상태가 변할 때 질량은 안 변해요. 상태가 변해도 질량은요 일정해요. 안 변해요. 왜냐면 상태가 변하더라도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즉 분자 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분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의 수가 변함이 없으니까 질량도 어떻게 돼요? 변함없겠죠. 다음 세 번째, 상태 변화와 성질. 자, 됐어요. 물을 냉동실에 얼려요. 그래서 얼음을 만들었다 다시 녹여서 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얼리기 전에 물맛하고요, 얼렸다가 녹인 물의 맛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성질도 안 변해요. 상태가 변해도 성질이 일정하더라. 왜냐하면 상태가 변한다 해서 분자의 종류, 즉 물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제일 작은 알갱이, 이 분자의 종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정리를 합니다. 뭐냐면 상태가 변할 때 첫 번째, 변하는 것. 자, 상태가 변할 때 변하는 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분자가 운동하는 정도나, 분자 운동 정도나, 아니면 뭐 분자 사이 거리, 아니면 뭐 부피, 아니면 뭐 분자 사이 인력, 아니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 아니면 뭐 분자 배열, 이런 것들은 상태가 변하면 같이 따라 변해요. 근데 두 번째, 상태가 변할 때 안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선 첫 번째, 분자 수 안 변하죠. 분자 수가 안 변하니까 질량도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분자의 종류 안 바뀐다 그랬죠. 분자의 종류가 안 바뀌니까 모두 일정하다 그랬어요. 성질도 일정해요. 그 다음에 뭐 분자의 크기나 모양, 이런 것도 안 변하죠. 그래서 문제에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요, 다음 중 상태가 변할 때 변하는 게 뭐냐, 안 변하는 게 뭐냐, 아니면 상태가 변할 때 질량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아니 뭐 부피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변하는 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던 그 6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어떻게 찾아가시면 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융해가 일어날 때 부피 변화 찾으라 그러면, 융해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부피는 기체일 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액체일 때, 그 다음에 고체일 때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분자 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압력, 아니면 뭐 부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